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벌써 개강한 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오, 전 1교시가 하나도 없는데 화신 아닌가 봐요. 아, 서연 씨 설마 1교시 없으세요? 그럼요. 진짜 두고 보세요. 다음 학기는 꼭 수강 신청 성공할 거예요. 아, 좀 약이 오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나라별로 다른 법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오늘은 1부에서 나라별로 다른 법들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나라별로 다양한 문화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떤 법들과 어떤 문화들을 들려주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첫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생 자치기구 보궐선거가 있죠. 네, 저번 선거 때 미선출된 단위의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학우들만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고요? 네, 개인정보 법률이 강화돼서 제공 동의 없이는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발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동의한 학우들만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고 다른 학우들은 오프라인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또 선거라고 하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참여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처음 참여했던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얼른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나라별로 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죠. 네, 나라별로 선거법이 정말 다양한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선거에 관한 이야기 좋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선거와 관련된 각 나라 법에 대해 살펴보는 오늘의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거에 대한 각 나라의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정확히 선거법이 뭔가요?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게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통틀어서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오늘은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는 선거법들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선제가 아닌 나라들도 있나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선거 방식이 조금 특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 간접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뽑고 또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직접 선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국민이 대선일 날 직접 가서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은 간접 선거이지만 사전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직접 선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시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하긴 그렇게 큰 나라들은 선거 때 시차도 정말 문제가 되겠네요. 중국도 미국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물론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선거가 아닌 선거가 이뤄집니다. 중국 주석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적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때 전인대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을 국민이 뽑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중국의 선거는 또 처음 듣는 느낌이 드네요. 미국의 대선은 되게 자주 접한 느낌인데 중국은 좀 낯선 것 같아요. 이게 민주국가의 선거와는 많은 대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이 없고 선거 유세나 정견 발표도 없습니다. 보통 선거철이면 후보자 벽보나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풍경도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고 심지어 후보자를 알리는 공식 선거 공보조차 없습니다. 아, 정말 아까 왜 선거 아닌 선거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인도도 사실 되게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인도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인도도 인구수가 보통이 아닐 텐데 가능한가요? 네, 인도는 유권자 수만 8억 7,500만 명이 넘는데 따라서 총선은 무려 38일, 38일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소만 100만 개가 넘게 설치된다고 합니다. 38일이라니 우리는 무조건 하루면 끝나는데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집트의 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투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은 세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1부에서 다뤘던 선거와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이죠, 서연씨? 아까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황당한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집트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얼굴이 함께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후보자의 얼굴이요? 네, 사실 이집트 유권자 중 약 34%가 문맹자여서 투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의 사진이나 상징물을 투표 용지에 넣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나라별 문화를 다룬다고요, 서연씨? 네, 오늘은 각 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제스처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영역이라 오늘 2부에서 꼼꼼히 제가 아는 것은 전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서연씨 말을 들으니 약간 긴장도 되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확 드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제스처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간혹 어느 나라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런 모양 하면 안 된다 정도는 들었는데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사진 찍을 때 손모양 무심코 잘못했다가 엄청난 신뢰를 끼칠 수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알려주세요. 듣고 다 기억해서 여행 갔을 때 꼭 조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V 사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승리의 빅토리를 상징하지만 영국과 호주, 그리스와 터키 등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V를 할 때 손등을 보이게 V를 하면 그건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는 엄청난 뜻을 가진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 V를 뒤집은 것이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말 특히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에게 V란 정말 거의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대표 자세인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좋으면 우리는 엄지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따봉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지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여서 아주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또 터키와 남미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와 동성애를 의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사진 찍을 때 너무 자주 하던 제스처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쁜 뜻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질어질 정신이 안 차려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은 표현들이니 괜찮습니다. 외국 나가서만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은 씨는 알겠어라고 말할 때 보통 바디랭귀지를 하면 어떤 모양을 지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검지랑 엄지를 모아서 오케이를 하는데 아, 설마 이것도 안 되는 곳이 있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손으로 오케이 모양을 하면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터키나 브라질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성적 모욕을 뜻하기 때문에 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신나서 좋다고 하는 오케이가 그런 욕이 될 수도 있군요.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날 때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는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하이파이브 아니면 또는 뭐 그만 이런 뜻인데 그리스에서는 너 지옥에나 가라 하는 욕이래요. 하이파이브도 난 너한테 화났다. 넌 재수가 없을 거다. 너에게 모욕을 주겠다.
하는 분노를 표현한 동작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니, 그래도 서연 씨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좀 순화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순화해서 들으니까 귀여운 욕인데 현실에서는 좀 진짜 심한 욕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직 이런 것들이 한참 더 남았습니다. 약간 락 스피릿이 가득한 곳 혹은 힙합 공연장에 가면 락 스피릿 제스처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당신의 아내는 바람 피우는 부정한 여자다라는 의미를 담은 손모양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뜻이 담긴 손 모양이 이렇게나 많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는 무심코 하는 손 모양들인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친구들한테 이리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손을 까딱까딱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어른들에게 하는 것은 실례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표현인데 러시아나 필리핀에서는 강아지를 부를 때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부를 때 이렇게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 그건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해외에서 손을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진짜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올리면서 이렇게 내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손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악수도 우리는 그냥 먼저 나가는 손을 내미는데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밥을 먹는 손과 대변을 처리하는 손이 따로 있어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이 엄청난 신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손을 묶어두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할까 봐 너무 두렵네요. 이 김에 오늘 다 알아두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세계에 진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가나에서는 손끝을 모두 펴서 상대를 가리키면 그 알죠? 신화가 이렇게 인사할 때 손을 다 앞으로 펼치잖아요. 아하, 그런 인사를 하면 상대의 가족 모두를 욕보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를 욕보이는 행위면 진짜 이것도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금기 제스처가 아닌 금기 행동들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모두 예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먼저 우리는 식당에 가면 주문이요, 계산이요처럼 약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스페인에서는 조용히 손을 들거나 눈을 마주친 후 기다리고 계산할 때도 종업원이 올 때까지 조용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종업원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배려인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종업원의 자리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가서 앉는 것도 스페인에서는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식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자리에 앉는데, 이것도 스페인에서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는 게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도 팔꿈치를 올리고 턱 괴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인식될 수도 있군요. 또 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국에서는 머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신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여서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머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또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기가 귀여우면 무심코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엔 별것 아닌 행동인데 태국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약간 어디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깨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맞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약간 실례인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어깨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사람들은 수호신이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호신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어깨를 만지면 약간 털어낸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수호신이 빠져나간다. 약간 신성한 곳을 음. 건든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정말 특이하고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어길 것 같은 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있어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입니다. 이건 알고 가도 스마트폰이 이미 한 몸인 우리에게는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와, 저 처음 들어봐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요. 이거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셀카도 막 찍고요. 근데 또 이게 위험하긴 해서 좋은 법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힘들겠네요. 정말 서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가도 습관이 이미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볼 것 같아요. 차가운 세상 네, 오늘은 각 나라의 선거법과 금기시되는 행동, 제스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서연 씨? 저는 금기시되는 행동이랑 제스처가 정말 많아서 진짜 차라리 외국에 가서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한 씨는 오늘 어땠나요? 저도 2부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야 할 것 같아요. 엄청 많지만 꼭 반복 학습을 하면서 꼭 다 외워둬야겠어요.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을 듣는 시간.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예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임화은.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